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있을까요? 혼자라는 단어는 때로 외로움과 쓸쓸함을 떠올리게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힘과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위로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저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며칠 전 저는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캐리비안 베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젊은 시절의 추억이 깃든 그곳의 파도 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함께 갈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고 아내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일 오전에 가면 사람이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무련의 시간을 달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음악을 들으며 페달을 밟는 그 길은 고되었지만 마음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워터파크는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인공 파도풀에 몸을 담그니 오래전 큰아이를 품에 안고 파도를 맞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아빠로서의 용기를 뽐내려 위험 경고선 가까이 다가갔다가 거대한 파도에 아이를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아내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던 그 철없던 시절의 추억이 웃음과 함께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북적이는 워터파크를 금방 빠져나와 바로 옆에 있는 에버랜드로 향했습니다. 오히려 더운 날씨 덕분에 놀이공원은 한산했고 저는 평소라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을 인기 놀이기구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파리에서 맹수들을 보고 로스트밸리에서는 기린이 버스 안으로 목을 길게 뻗어 제 바로 눈앞까지 다가오는 경이로운 경험도 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조금도 어색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제 감정과 추억에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 경험을 올리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설마 진짜 혼자 갔겠어? 분명 누군가와 함께 갔을 거야. 심지어 제 오랜 친구마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혼자 갔을 리 없다며 의심했다고 합니다. 혼술, 혼밥은 익숙한 문화가 되었지만 혼자 놀이공원 가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기이한 일로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혼자 무언가를 즐기는 것에 어색함을 느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지난 5년여간 저는 제주도에서 자발적 유배와도 같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폐수술 후 요양이 필요했고 우울증을 앓는 아내가 혼자만의 공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혼자 있음은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이나 비극적인 고독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사람, 제 아내와는 매일 1시간 이상 통화하며 그날의 소소한 일상과 감정을 나누고 깊은 유대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일 뿐 정서적 단절이 아니라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홀로서기가 가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저는 불필요한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순수한 호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불편한 만남을 지속하느니 차라리 고요한 평화를 택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얻은 시간 속에서 저는 자연과 더 깊이 교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다를 거닐고 오름과 한라산을 자전거로 오르내렸습니다. 자주 찾던 곳에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가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떠나오던 날, 저는 크리스토프라 이름 붙인 느티나무를 끌어안고 진심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있어야 해. 올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물론 곁에서 반려견 겨울이는 언제나 저에게 큰 행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람과의 교류가 최소화된 삶 속에서도 저는 제 인생이 아주 평온하고 충만하다고 느낍니다. 오히려 폐 수술 이후 제 얼굴은 더 좋아졌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러한 평온한 삶의 방식은 놀랍게도 우리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최근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랜시드에 발표된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매일 7,000보를 걷는 것만으로도 총 사망률이 무려 47%나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어떤 고가의 약물이나 영양제보다도 강력한 효과입니다. 걷지 않은 사람이 100명 사망할 때 꾸준히 7,000보를 걸은 사람은 53명만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37%, 심장병은 25%, 치매는 38%, 우울증은 22%, 당뇨병은 14%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10,000보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연구는 7,000보만으로도 이처럼 막강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두 발로 걷기에 최적화된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걷기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스러운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긴장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명상과도 같습니다. 비용도 부작용도 없는 가장 완벽한 운동인 셈입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에 만보기 앱을 설치하고 매일 7,000보 걷기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삶을 깊이 성찰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음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최근 뉴욕타임스에는 말기 폐암 진단을 받은 40대 콜롬비아 여성 공무원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대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는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다고 말하며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만큼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엘다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의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험관에서 혈관을 가진 심장이나 간 조직, 즉 오가노이드를 키워내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언젠가 손상된 장기를 자신의 세포로 만든 새로운 장기로 교체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겸허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코로나나 독감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잠자고 있던 암세포가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 자신의 몸을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있음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자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연애를 할 때 너 아니면 안 돼라고 매달리는 사람보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당신이 있어 더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홀로 서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평온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단해진 자신을 기반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자연을 벗삼아 걸어보십시오. 사소하고 작은 행위들이 모여 당신의 내면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홀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일 때 더 큰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평온과 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있을까요? 혼자라는 단어는 때로 외로움과 쓸쓸함을 떠올리게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힘과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위로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저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며칠 전 저는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캐리비안 베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젊은 시절의 추억이 깃든 그곳의 파도 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함께 갈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고 아내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일 오전에 가면 사람이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무련의 시간을 달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음악을 들으며 페달을 밟는 그 길은 고되었지만 마음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워터파크는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인공 파도풀에 몸을 담그니 오래전 큰아이를 품에 안고 파도를 맞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아빠로서의 용기를 뽐내려 위험 경고선 가까이 다가갔다가 거대한 파도에 아이를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아내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던 그 철없던 시절의 추억이 웃음과 함께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북적이는 워터파크를 금방 빠져나와 바로 옆에 있는 에버랜드로 향했습니다. 오히려 더운 날씨 덕분에 놀이공원은 한산했고 저는 평소라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을 인기 놀이기구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파리에서 맹수들을 보고 로스트밸리에서는 기린이 버스 안으로 목을 길게 뻗어 제 바로 눈앞까지 다가오는 경이로운 경험도 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조금도 어색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제 감정과 추억에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 경험을 올리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설마 진짜 혼자 갔겠어? 분명 누군가와 함께 갔을 거야. 심지어 제 오랜 친구마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혼자 갔을 리 없다며 의심했다고 합니다. 혼술, 혼밥은 익숙한 문화가 되었지만 혼자 놀이공원 가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기이한 일로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혼자 무언가를 즐기는 것에 어색함을 느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지난 5년여간 저는 제주도에서 자발적 유배와도 같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폐수술 후 요양이 필요했고 우울증을 앓는 아내가 혼자만의 공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혼자 있음은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이나 비극적인 고독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사람, 제 아내와는 매일 1시간 이상 통화하며 그날의 소소한 일상과 감정을 나누고 깊은 유대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일 뿐 정서적 단절이 아니라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홀로서기가 가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저는 불필요한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순수한 호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불편한 만남을 지속하느니 차라리 고요한 평화를 택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얻은 시간 속에서 저는 자연과 더 깊이 교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다를 거닐고 오름과 한라산을 자전거로 오르내렸습니다. 자주 찾던 곳에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가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떠나오던 날, 저는 크리스토프라 이름 붙인 느티나무를 끌어안고 진심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있어야 해. 올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물론 곁에서 반려견 겨울이는 언제나 저에게 큰 행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람과의 교류가 최소화된 삶 속에서도 저는 제 인생이 아주 평온하고 충만하다고 느낍니다. 오히려 폐 수술 이후 제 얼굴은 더 좋아졌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러한 평온한 삶의 방식은 놀랍게도 우리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최근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랜시드에 발표된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매일 7,000보를 걷는 것만으로도 총 사망률이 무려 47%나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어떤 고가의 약물이나 영양제보다도 강력한 효과입니다. 걷지 않은 사람이 100명 사망할 때 꾸준히 7,000보를 걸은 사람은 53명만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37%, 심장병은 25%, 치매는 38%, 우울증은 22%, 당뇨병은 14%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10,000보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연구는 7,000보만으로도 이처럼 막강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두 발로 걷기에 최적화된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걷기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스러운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긴장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명상과도 같습니다. 비용도 부작용도 없는 가장 완벽한 운동인 셈입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에 만보기 앱을 설치하고 매일 7,000보 걷기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삶을 깊이 성찰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음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최근 뉴욕타임스에는 말기 폐암 진단을 받은 40대 콜롬비아 여성 공무원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대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는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다고 말하며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만큼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엘다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의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험관에서 혈관을 가진 심장이나 간 조직, 즉 오가노이드를 키워내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언젠가 손상된 장기를 자신의 세포로 만든 새로운 장기로 교체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겸허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코로나나 독감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잠자고 있던 암세포가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 자신의 몸을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있음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자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연애를 할 때 너 아니면 안 돼라고 매달리는 사람보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당신이 있어 더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홀로 서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평온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단해진 자신을 기반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자연을 벗삼아 걸어보십시오. 사소하고 작은 행위들이 모여 당신의 내면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홀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일 때 더 큰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평온과 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있을까요? 혼자라는 단어는 때로 외로움과 쓸쓸함을 떠올리게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힘과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위로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저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며칠 전 저는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캐리비안 베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젊은 시절의 추억이 깃든 그곳의 파도 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함께 갈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고 아내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일 오전에 가면 사람이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무련의 시간을 달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음악을 들으며 페달을 밟는 그 길은 고되었지만 마음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워터파크는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인공 파도풀에 몸을 담그니 오래전 큰아이를 품에 안고 파도를 맞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아빠로서의 용기를 뽐내려 위험 경고선 가까이 다가갔다가 거대한 파도에 아이를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아내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던 그 철없던 시절의 추억이 웃음과 함께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북적이는 워터파크를 금방 빠져나와 바로 옆에 있는 에버랜드로 향했습니다. 오히려 더운 날씨 덕분에 놀이공원은 한산했고 저는 평소라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을 인기 놀이기구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파리에서 맹수들을 보고 로스트밸리에서는 기린이 버스 안으로 목을 길게 뻗어 제 바로 눈앞까지 다가오는 경이로운 경험도 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조금도 어색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제 감정과 추억에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 경험을 올리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설마 진짜 혼자 갔겠어? 분명 누군가와 함께 갔을 거야. 심지어 제 오랜 친구마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혼자 갔을 리 없다며 의심했다고 합니다. 혼술, 혼밥은 익숙한 문화가 되었지만 혼자 놀이공원 가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기이한 일로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혼자 무언가를 즐기는 것에 어색함을 느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지난 5년여간 저는 제주도에서 자발적 유배와도 같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폐수술 후 요양이 필요했고 우울증을 앓는 아내가 혼자만의 공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혼자 있음은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이나 비극적인 고독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사람, 제 아내와는 매일 1시간 이상 통화하며 그날의 소소한 일상과 감정을 나누고 깊은 유대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일 뿐 정서적 단절이 아니라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홀로서기가 가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저는 불필요한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순수한 호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불편한 만남을 지속하느니 차라리 고요한 평화를 택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얻은 시간 속에서 저는 자연과 더 깊이 교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다를 거닐고 오름과 한라산을 자전거로 오르내렸습니다. 자주 찾던 곳에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가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떠나오던 날, 저는 크리스토프라 이름 붙인 느티나무를 끌어안고 진심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있어야 해. 올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물론 곁에서 반려견 겨울이는 언제나 저에게 큰 행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람과의 교류가 최소화된 삶 속에서도 저는 제 인생이 아주 평온하고 충만하다고 느낍니다. 오히려 폐수술 이후 제 얼굴은 더 좋아졌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러한 평온한 삶의 방식은 놀랍게도 우리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최근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랜시드에 발표된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매일 7,000보를 걷는 것만으로도 총 사망률이 무려 47%나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어떤 고가의 약물이나 영양제보다도 강력한 효과입니다. 걷지 않은 사람이 100명 사망할 때 꾸준히 7,000보를 걸은 사람은 53명만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37%, 심장병은 25%, 치매는 38%, 우울증은 22%, 당뇨병은 14%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10,000보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연구는 7,000보만으로도 이처럼 막강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두 발로 걷기에 최적화된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걷기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스러운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긴장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명상과도 같습니다. 비용도 부작용도 없는 가장 완벽한 운동인 셈입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에 만보기 앱을 설치하고 매일 7,000보 걷기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삶을 깊이 성찰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음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최근 뉴욕타임스에는 말기 폐암 진단을 받은 40대 콜롬비아 여성 공무원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대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는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다고 말하며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만큼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엘다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의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험관에서 혈관을 가진 심장이나 간 조직, 즉 오가노이드를 키워내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언젠가 손상된 장기를 자신의 세포로 만든 새로운 장기로 교체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겸허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코로나나 독감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잠자고 있던 암세포가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 자신의 몸을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있음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자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연애를 할 때 너 아니면 안 돼라고 매달리는 사람보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당신이 있어 더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홀로 서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평온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단해진 자신을 기반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자연을 벗삼아 걸어보십시오. 사소하고 작은 행위들이 모여 당신의 내면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홀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일 때 더 큰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평온과 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있을까요? 혼자라는 단어는 때로 외로움과 쓸쓸함을 떠올리게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힘과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위로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저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며칠 전 저는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캐리비안 베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젊은 시절의 추억이 깃든 그곳의 파도 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함께 갈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고 아내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일 오전에 가면 사람이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무련의 시간을 달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음악을 들으며 페달을 밟는 그 길은 고되었지만 마음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워터파크는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인공 파도풀에 몸을 담그니 오래전 큰아이를 품에 안고 파도를 맞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아빠로서의 용기를 뽐내려 위험 경고선 가까이 다가갔다가 거대한 파도에 아이를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아내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던 그 철없던 시절의 추억이 웃음과 함께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북적이는 워터파크를 금방 빠져나와 바로 옆에 있는 에버랜드로 향했습니다. 오히려 더운 날씨 덕분에 놀이공원은 한산했고 저는 평소라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을 인기 놀이기구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파리에서 맹수들을 보고 로스트밸리에서는 기린이 버스 안으로 목을 길게 뻗어 제 바로 눈앞까지 다가오는 경이로운 경험도 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조금도 어색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제 감정과 추억에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 경험을 올리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설마 진짜 혼자 갔겠어? 분명 누군가와 함께 갔을 거야. 심지어 제 오랜 친구마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혼자 갔을 리 없다며 의심했다고 합니다. 혼술, 혼밥은 익숙한 문화가 되었지만 혼자 놀이공원 가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기이한 일로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혼자 무언가를 즐기는 것에 어색함을 느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지난 5년여간 저는 제주도에서 자발적 유배와도 같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폐수술 후 요양이 필요했고 우울증을 앓는 아내가 혼자만의 공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혼자 있음은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이나 비극적인 고독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사람, 제 아내와는 매일 1시간 이상 통화하며 그날의 소소한 일상과 감정을 나누고 깊은 유대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일 뿐 정서적 단절이 아니라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홀로서기가 가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저는 불필요한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순수한 호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불편한 만남을 지속하느니 차라리 고요한 평화를 택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얻은 시간 속에서 저는 자연과 더 깊이 교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다를 거닐고 오름과 한라산을 자전거로 오르내렸습니다. 자주 찾던 곳에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가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떠나오던 날, 저는 크리스토프라 이름 붙인 느티나무를 끌어안고 진심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있어야 해. 올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물론 곁에서 반려견 겨울이는 언제나 저에게 큰 행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람과의 교류가 최소화된 삶 속에서도 저는 제 인생이 아주 평온하고 충만하다고 느낍니다. 오히려 폐수술 이후 제 얼굴은 더 좋아졌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러한 평온한 삶의 방식은 놀랍게도 우리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최근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랜시드에 발표된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매일 7,000보를 걷는 것만으로도 총사망률이 무려 47%나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어떤 고가의 약물이나 영양제보다도 강력한 효과입니다. 걷지 않은 사람이 100명 사망할 때 꾸준히 7,000보를 걸은 사람은 53명만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37%, 심장병은 25%, 치매는 38%, 우울증은 22%, 당뇨병은 14%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만보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연구는 7,000보만으로도 이처럼 막강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두 발로 걷기에 최적화된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걷기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스러운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긴장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명상과도 같습니다. 비용도 부작용도 없는 가장 완벽한 운동인 셈입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에 만보기 앱을 설치하고 매일 7,000보 걷기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삶을 깊이 성찰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음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최근 뉴욕타임스에는 말기 폐암 진단을 받은 40대 콜롬비아 여성 공무원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대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는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다고 말하며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만큼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엘다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의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험관에서 혈관을 가진 심장이나 간 조직, 즉 오가노이드를 키워내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언젠가 손상된 장기를 자신의 세포로 만든 새로운 장기로 교체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겸허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코로나나 독감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잠자고 있던 암세포가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 자신의 몸을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있음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자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연애를 할 때 너 아니면 안 돼라고 매달리는 사람보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당신이 있어 더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홀로 서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평온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단해진 자신을 기반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자연을 벗삼아 걸어보십시오. 사소하고 작은 행위들이 모여 당신의 내면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홀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일 때 더 큰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평온과 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있을까요? 혼자라는 단어는 때로 외로움과 쓸쓸함을 떠올리게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힘과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위로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저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며칠 전 저는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캐리비안 베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젊은 시절의 추억이 깃든 그곳의 파도 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함께 갈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고 아내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일 오전에 가면 사람이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무련의 시간을 달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음악을 들으며 페달을 밟는 그 길은 고되었지만 마음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워터파크는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인공 파도풀에 몸을 담그니 오래전 큰아이를 품에 안고 파도를 맞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아빠로서의 용기를 뽐내려 위험 경고선 가까이 다가갔다가 거대한 파도에 아이를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아내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던 그 철없던 시절의 추억이 웃음과 함께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북적이는 워터파크를 금방 빠져나와 바로 옆에 있는 에버랜드로 향했습니다. 오히려 더운 날씨 덕분에 놀이공원은 한산했고 저는 평소라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을 인기 놀이기구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파리에서 맹수들을 보고 로스트밸리에서는 기린이 버스 안으로 목을 길게 뻗어 제 바로 눈앞까지 다가오는 경이로운 경험도 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조금도 어색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제 감정과 추억에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 경험을 올리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설마 진짜 혼자 갔겠어? 분명 누군가와 함께 갔을 거야. 심지어 제 오랜 친구마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혼자 갔을 리 없다며 의심했다고 합니다. 혼술, 혼밥은 익숙한 문화가 되었지만 혼자 놀이공원 가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기이한 일로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혼자 무언가를 즐기는 것에 어색함을 느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지난 5년여간 저는 제주도에서 자발적 유배와도 같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폐수술 후 요양이 필요했고 우울증을 앓는 아내가 혼자만의 공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혼자 있음은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이나 비극적인 고독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사람, 제 아내와는 매일 1시간 이상 통화하며 그날의 소소한 일상과 감정을 나누고 깊은 유대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일 뿐 정서적 단절이 아니라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홀로서기가 가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저는 불필요한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순수한 호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불편한 만남을 지속하느니 차라리 고요한 평화를 택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얻은 시간 속에서 저는 자연과 더 깊이 교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다를 거닐고 오름과 한라산을 자전거로 오르내렸습니다. 자주 찾던 곳에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가 오랜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떠나오던 날, 저는 크리스토프라 이름 붙인 느티나무를 끌어안고 진심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있어야 해.
올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물론 곁에서 반려견 겨울이는 언제나 저에게 큰 행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람과의 교류가 최소화된 삶 속에서도 저는 제 인생이 아주 평온하고 충만하다고 느낍니다. 오히려 폐 수술 이후 제 얼굴은 더 좋아졌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러한 평온한 삶의 방식은 놀랍게도 우리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최근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랜시드에 발표된 연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매일 7,000보를 걷는 것만으로도 총사망률이 무려 47%나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어떤 고가의 약물이나 영양제보다도 강력한 효과입니다. 걷지 않은 사람이 100명 사망할 때 꾸준히 7,000보를 걸은 사람은 53명만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37%, 심장병은 25%, 치매는 38%, 우울증은 22%, 당뇨병은 14%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10,000보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연구는 7,000보만으로도 이처럼 막강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두 발로 걷기에 최적화된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걷기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스러운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긴장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명상과도 같습니다. 비용도 부작용도 없는 가장 완벽한 운동인 셈입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에 만보기 앱을 설치하고 매일 7,000보 걷기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삶을 깊이 성찰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음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최근 뉴욕타임스에는 말기 폐암 진단을 받은 40대 콜롬비아 여성 공무원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대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는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다고 말하며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만큼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엘다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의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험관에서 혈관을 가진 심장이나 간 조직, 즉 오가노이드를 키워내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언젠가 손상된 장기를 자신의 세포로 만든 새로운 장기로 교체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겸허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분이라면 코로나나 독감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잠자고 있던 암세포가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 자신의 몸을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있음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자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연애를 할 때 너 아니면 안 돼라고 매달리는 사람보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당신이 있어 더 행복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홀로 서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평온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단해진 자신을 기반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자연을 벗삼아 걸어보십시오.
사소하고 작은 행위들이 모여 당신의 내면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홀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일 때 더 큰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평온과 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있을까요? 혼자라는 단어는 때로 외로움과 쓸쓸함을 떠올리게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힘과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위로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저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며칠 전 저는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캐리비안 베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젊은 시절의 추억이 깃든 그곳의 파도 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함께 갈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고 아내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일 오전에 가면 사람이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무련의 시간을 달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음악을 들으며 페달을 밟는 그 길은 고되었지만 마음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워터파크는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인공 파도풀에 몸을 담그니 오래전 큰아이를 품에 안고 파도를 맞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아빠로서의 용기를 뽐내려 위험 경고선 가까이 다가갔다가 거대한 파도에 아이를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아내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던 그 철없던 시절의 추억이 웃음과 함께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북적이는 워터파크를 금방 빠져나와 바로 옆에 있는 에버랜드로 향했습니다. 오히려 더운 날씨 덕분에 놀이공원은 한산했고 저는 평소라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을 인기 놀이기구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파리에서 맹수들을 보고 로스트밸리에서는 기린이 버스 안으로 목을 길게 뻗어 제 바로 눈앞까지 다가오는 경이로운 경험도 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조금도 어색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제 감정과 추억에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 경험을 올리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설마 진짜 혼자 갔겠어? 분명 누군가와 함께 갔을 거야. 심지어 제 오랜 친구마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혼자 갔을 리 없다며 의심했다고 합니다. 혼술, 혼밥은 익숙한 문화가 되었지만 혼자 놀이공원 가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기이한 일로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혼자 무언가를 즐기는 것에 어색함을 느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지난 5년여간 저는 제주도에서 자발적 유배와도 같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폐수술 후 요양이 필요했고 우울증을 앓는 아내가 혼자만의 공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혼자 있음은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이나 비극적인 고독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사람, 제 아내와는 매일 1시간 이상 통화하며 그날의 소소한 일상과 감정을 나누고 깊은 유대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일 뿐 정서적 단절이 아니라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홀로서기가 가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저는 불필요한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순수한 호의를 이용하려는